지역 포괄 시스템 이야기 우리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교수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간단하게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요? 네, 한마디. 우리 학생들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인데 그거 한마디로만 해주세요. 네트워크죠, 사실은. 네트워크.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데 그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짜 플랫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결과적으로 그 플랫폼은 맞습니다. 네트워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우리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실천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엮는가, 그리고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연결하는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료라든지 아니면 개호라든지 그리고 이제 돌봄이죠. 그리고 어떤 예방이라든지 생활치유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지역을 가나 도시든 농촌이든 어촌이든 산촌이든 어느 지역을 가나 다 필요한 요소들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하지만 정말 이 요소들을 어떻게 묶느냐,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연계하는 담당, 주관하는 그 기관이 될지 어떤 분이 될지 그에 따라서 정말 성격이 또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복지가 주가 돼서 엮는다고 하면 또 의료 쪽에서 주가 돼서 엮는다고 하면 이게 약간 또 그림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 충분히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좀 학원 보면서 그 자기 결정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네, 했었는데요. 특히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야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가장 못했다는 거예요. 지역 케어에 대한 얘기, 쉽지는 지역 않죠. 돌봄에 네. 대한 얘기는 하면서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거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은 서로의 이해관계도 굉장히 맞습니다. 다르고, 네, 네. 그런데 본질이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정말 서비스를 네. 클라이언트한테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모여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강원도는 좀 그렇게 과제를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으로서 살면서 내가 강원도형 복지 프로그램 혹은 강원도형 지역 포괄 케어에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뛸 것 같아요. 흐뭇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원주에, 내가 살고 있는 춘천에,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되게 자부심이 느껴질 것 같아요. 우리 일본에서 무연사에서 가장 슬펐던 게 내가 죽을 곳을 찾아 떠도는 인생이었잖아요.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보내기 위해서 강원도로 간다. 혹은 나의 노후를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 나는 네. 강원도로 간다. 관광 프로그램, 어떤 관광 프로그램 저는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곳, 지역사회 돌봄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곳. 특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강원도로 간다. 우리 아이가 혹시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든지 또 비장애인이든지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교육의 돌봄이 또 된다라고 하면 강원도로 당연히 가야죠. 저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전율이 일어나요. 그래요. 너무 그렇죠. 상상만으로도 너무 벅찬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만들어봐요. 18개 네. 시군에 정말 맞는 우리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리만의 지역사회 돌봄 체계. 네. 저는 18개 시군이 각각 특성 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쟁도 붙여봅시다.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예. 정말 이 지역 포괄 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많이 했었냐면 내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어쩌면 제가 인지증이 될 수도 그럼요. 있고요. 아니면 몸이 부자유스러워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제일 나답게 천혜란답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럼 정말 나답게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제일 나답게 있을 수 있게 그런 서포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말 충분히 난 강원도 갈래. 그렇죠.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저는 원주 갈래. 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사실 그 본질적인 문제를 네, 우리가 맞습니다. 짚어봐야 되는데요. 네, 네. 그 본질적인 문제 몇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죠.
일단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괄성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고 맞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전체로서 이루어지기 네. 때문이죠,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성입니다. 아하. 이 계속성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그렇지. 이런 지원이 필요해. 하지만 그래서 그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정말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딱 그 따라가야죠. 한순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서비스의 유연함. 네, 그렇죠.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이런 서비스는 우리도 적응이 안 될 것 같고 아. 제공하는 집도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정말 그런 그 이용자의 변화에 따른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유연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입니다. 결국 지역. 결국 지역이에요. 예, 맞아요.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얘기를 할 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공이 되고 제공을 받는 그 중심에서는 지역의 방점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네. 시작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포괄성, 계속성도 맞습니다. 지역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는 이 본질을 꼭 껴안고 가야 되고요. 이 안에서 맞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게끔 노력을 또 해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이제 지역 포괄 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한국에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죠. 네. 어떤 시사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얘기 먼저 했었잖아요. 네네. 연대와 협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거. 그리고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은 반드시 머니 턱스라는 거죠. 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복지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재정은 국가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네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영이든 공공의 문제든 재정의 안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지도 필요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선거라는 좋은 제도 있잖아요. 복지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후보를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압력을 넣어야죠. 약속을 지키라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에이징 인 플레이스죠.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이 지역 포괄 케어 얘기할 때 내가 살던 정든 지역에서 그렇죠.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거예요.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고향의 의미를 좀 바꾸고 싶어요. 어디서 태어난 게 정말 우리가 100년은 살고 120년은 살고 150년 살 텐데 맞습니다. 필요할까요? 어디서 태어난 것보다 내가 어디서 살아가고 있고 어디서 내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여기가 맞아요. 진정한 지구별의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제가 계속 객지를 돌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태어난 그 동네에서는 얼마 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쵸. 계속 저는 지금 일본에서 너무 오래 있었고 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는 또 원주에 토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향이라는 개념이 단지 태어난 곳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금 생활하고 내가 여기서 향유한 모든 것을 향유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늙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곳이 나의 진정한 고향인 거죠. 저는 맞습니다. 원주와 춘천을 오감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네네. 저는 두 도시 굉장히 좋아요. 두 도시의 장점이 굉장히 또 많고 이런 것들 누리면서 살고 싶거든요. 나이가 먹어서도 네. 춘천과 원주를 연결하면서 이어가면서 이웃들을 만나면서 맞습니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런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디 출신이야라기보다는 어디서 우리가 살까 혹은 어디서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그쵸. 좀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노인 의료 복지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한 군데서 맞습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상호 긴밀히 연결돼서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가야겠다. 네. 이거는 정말 일본의 모든 우리 복지 시스템들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아주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의료를 빼놓고 단지 복지 서비스로만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의료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보건의료와 그다음에 복지와 정말 또 지역에서 어떤 그런 자발적인 어떤 그런 힘, 어떤 그런 네트워크들이 다 같이 좀 긴밀하게 정말 연결이 돼서 정말 그 복합제를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드네요. 아, 우리가 지금 많은 시간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1시간이 더 더 남았잖아요. 남았어요. 예. 네. 기대되시죠? 예.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 돌봄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는 좀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또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